네, 안녕하세요. 김세련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한 핵심 키워드 찾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지수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김세련 클릭하시면 무료 특강 페이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자료를 다음과 같이 업로드 했으니까 출력하셔서 공부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총론이 무엇인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수험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부해야 되나요? 이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과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교육과정 총론이 무엇인가요? 왜 공부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으로 교육학과 그리고 전공시험 출제의 원천이자 방향 그리고 보물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의 기준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제시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자,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육 목적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원, 다양한 교육 공동체죠.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학교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삼아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드린 개정 교육과정 총론 살펴보시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왜 개정 교육과정이 편제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의 중점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담고 있는 파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총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파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목 편제라든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한번 훑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와 시도교육청입니다. 이 수준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첫 번째랑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두 번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이 살펴볼까요? 올해 수험생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부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은 순차적인데요. 자, 우리 중등 임용이죠. 언제 되죠? 2025년에 되죠.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학년도 시험에 응시할 경우, 다시 말해서 올해의 수험생 여러분들,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중등 임용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죠?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에 의해 고시된 교육과정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출제 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2024학년도는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환적인 시점이죠. 그렇다면 큰 물줄기와 방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언제 확정돼서 발표됐냐면 작년 12월 22일이죠. 이전에 시한 내용도 2023학년도 기출에 반영된 만큼 2024학년도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겠죠. 자, 따라서 2015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2022 교육과정도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보시면 첫 번째로는 왜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는지 주요 배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불확실해졌다. 기후가 변화하기도 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기도 하죠. 출산은 낮아지는데 고령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도 겪고 있지만 코로나도 겪었죠. 이렇게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반영해서 개정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 보다 함양될 필요가 있다라고 배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교육과정 의사결정, 참여 확대,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유화, 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제 교육과정도 분권화해서 중앙집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사항, 다시 말해서 캐치프레이즈, 큰 비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해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표어입니다. 자, 2015 교육과정 구성 중점 사항과 한번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5년에 이랬다면 핵심 역량은 동일하게 가고 있지만 바른 인성이 삭제되고 포용성이 등장하죠. 그리고 창의 융합형에서 창의성 그리고 주도성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핵심 역량 짚고 넘어갈까요?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도 다뤘던 개념인데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이 뭘까요? 복잡하게 사회는 변화하고 있죠. 여기에 우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등의 총체이자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길러야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에 해당한다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역량은 지식이나 기능과는 다르게 역량 그 자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특정 상황이나 자신의 삶의 맥락 안에서 인지적, 비인지적,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요소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나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량 함양 교육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기질, 이게 뭐죠? 자기주도성, 그리고 그런 태도 등 정의적인 특성도 중시된다. 보시면은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서 왜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을 이야기하는지 다 그 맥락이 이어져 보이죠? 근데 우리 포용성이란 개념이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이것도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포용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많은 것을 포함한, 그리고 둘러싼, 차별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용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공동체 구성은 누구나 다 동등한 가치의 객체로 인정받고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교육학, 교육 내외, 경제도 다 포함해서 이 개념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양극화, 그리고 차별, 젠더 이슈도 있죠. 그리고 세대 간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성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보고 갈게요. 자, 핵심 역량,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은지 세부 중점사항 7가지를 교육부에서 제시하였는데요. 자, 7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2015 교육과정과 차이점을 통해서 뭐가 좀 더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주도성으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학습에서 삶까지 자기 주도성이 확장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존중, 배려, 협력, 이거 다 뭐랑 관련되죠? 포용성과 관련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2015랑 차이점을 보시면 인격적인 성장이 새롭게 추가됐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요. 자, 차이점 보시면은 2015 때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거를 인문을 언어, 사회를 수리라고 하고 과학, 기술을 디지털 기초 소양으로 변형했죠. 자, 디지털 기초 소양이 뭘까요? 우리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갈까요? 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디지털 세상에서 갖춰야 할 태도 정의적인 측면이죠. 네, 태도랑 활용 능력, 다시 말해서 디지털 윤리, 그리고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재생산,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출까지 이어진다면 이거는 창의성과도 연관이 되죠. 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기반으로 교과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뭐 미디어와 영어, 음악과 미디어 등 이런 선택 과목들을 보다 확장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랑 차이점을 보시면은 기존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강화를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로 변형하였고요.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요. 자,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들이 막 나오고 있죠.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에서도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깊이 있는 학습으로 변형시켰죠. 맥락은 동일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맥락을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시면은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2022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죠. 문제 해결과 사고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두었고요. 자, 일곱 번째 보시면은 자율화 분권화 문제 계속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구체적인 중점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완전 새롭게 정말 새롭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을까요? 교육 행정에서 우리 다루는 의사결정 참여 보형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출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의 세부 중점 사항 6가지를 제시하였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가 나옵니다. 자, 같이 살펴볼까요?
전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다 중시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어떤 사람? 네, 자기 주도적인 사람. 네, 주도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발상, 그리고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어떤 사람? 네,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 배려, 소통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인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은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과 유사한데요. 여기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네, 전반적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022에서는 뭐가 추가가 됐다? 협력이. 네, 협력이 추가가 됐다. 네, 그러니까 협력이 추가됐으니까 뭐 협력적 학습, 네, 협력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성과 관련해서 자아 정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세 번째 보시면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공감적 이해, 그리고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의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볼까요? 네, 자기 관리 역량, 우리 그 핵심 비전에서 봤죠? 이거는 뭐랑 관련된다? 주도성. 그리고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하고 지식정보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까지 창출한다면 제가 창의성과 관련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창의적인 사고 역량. 네, 핵심 비전에서 여긴 창의성과 관련되는 거고요. 자, 심미적인 감성 역량과 그리고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는 뭐랑 관련된다? 포용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2015 때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뭐를 강조했다?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에서 협력을 강조해서 협력적인 소통 역량을 명시했다. 계속해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 2015 교육과정과 동일합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약간씩 억구가 변형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2015 교육과정과 차이점은 여기서 바른 품성이라고 2015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삭제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한다. 네, 이 부분이 추가돼서 변형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동일하고 세 번째 항목도 좀 변형이 됐는데요. 네, 기존의 2015에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시됐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죠. 그래서 그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속해서 우리 성찰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배려, 나눔, 소통, 민주시민. 이것도 포용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파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별 달아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또 운영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총 4가지로 나눠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의 원칙, 두 번째 교수학습의 원칙, 세 번째 평가의 원칙,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입니다. 이 중에서 출제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나온 부분은 이 2가지 부분인데요.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의 원칙 보시면은 첫 번째,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맞춤형 교육입니다. 네,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발달 수준, 적합하고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해야 된다.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실태, 요구 등 다양한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해야 된다. 당위적인 것들이죠. 자,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 우리 기초 소양 아까 봤었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주도성이 중시되면서 계속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이게 3까지 연계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한다. 핵심 키워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자발성.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 중 활동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학교는 가정, 지역과 연계해서 건전한 생활 태도랑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 부분 중요하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자,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핵심 키워드, 교원의 전문성 뽑고 갈게요. 자, 관련해서 이건 읽어보시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된다. 자, 핵심 키워드,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 방안. 그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어서 마지막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고요.
자, 교수학습의 원칙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첫 번째, 학교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자,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등의 내용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우리 이거 2023 기출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 자, 나선형 교육과정 폭과 깊이를 계속 넓혀가면서 가는 교육과정이었죠.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정말 보물창고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교과 내 영역 간, 그리고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핵심 키워드 뽑을게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교육과정 보실 수 있죠. 융합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문제 해결, 융합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유의미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자, 핵심 키워드 구성주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뽑아볼 수 있겠죠. 특히 내 맥락에서, 실생활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상황학습 이론, 정착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여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 다 중요한 말들이 다 써있네요. 자, 핵심 키워드 고유한 탐구 방법,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학습 과정,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어떻게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2023 교육학 기출로 출제되었었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네,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그리고 디지털 기초 소양을 통해 모든 교과를 통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앞서 보셨듯이 통합 교과도 있고 교과 간 좀 연계를 해가지고서 중시하는 세 가지 기초 소양을 잘 버무려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앞서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기출에서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기조절학습, 자기주도학습 좀 개념이 헷갈려요 라는 학생들 많은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자기조절학습, 자기주도학습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개념을 구분한다면 조절에는 조절에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전략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주도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또 학습 능력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보시면 조금 구분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학습 같은 경우에는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기조절학습 전략으로는 목표 설정, 계획, 그리고 정보를 탐색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구조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하거나 자기를 관찰하거나 강화와 같은 관찰, 작용학
모델링이나 강화 같은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비해서 강화와 모델링이 보다 중요한 학습 요소로 강조되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목표 설정에서 학습 계획 구상, 학습 활동 실행, 평가 등에 대해서 결정권과 통제권이 누구에게? 학생에게 있는 것으로 교사 주도 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기반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으로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든지 구성주의 관점 등이 반영되어 있는 네,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학습 이어서 같이 원칙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네, 학습의 즐겁게 학습을 단순 이해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서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서 토의, 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네, 핵심 키워드 쭉쭉 뽑죠. 탐구학습도 나올 수 있고 학습자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토의, 토론, 학습 딱 명시되어 있죠. 이런 키워드들 쭉쭉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의 체험이나 탐구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학습, 그리고 소집단 협동학습 등을 통해서 협력, 우리 계속해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자, 핵심 키워드 개별학습, 협동학습. 네, 이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도 있겠죠. 네, 교수학습 원칙의 세 번째 보실게요. 네,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학생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학생의 선행 경험, 이전의 경험, 그리고 선행 지식, 잘못된 개념 등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학습 자료들을 다양화한다. 핵심 키워드 쭉쭉 뽑으면 자, 오스베르 유의미 학습도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선행 조직자 부분, 그리고 출발점 행동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네, 뽑아보면은 우리 디지털 시대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죠. 뭐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요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해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학습을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요. 네, 관련해서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 보실 수 있죠.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 결손을 보충 지도하는 개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개념을 볼 때 교육과정 총론에 나온 개념과 연계시켜 가지고서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교수학습의 원칙의 네 번째 보실게요.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협력도 나오죠.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으로 교수 학습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공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다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시설 기구 사용의 안전에 유의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네,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평가의 원칙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원칙도 중요하게 살펴볼게요. 자, 원칙 첫 번째. 평가에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의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평가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형성평가, 총괄평가 있겠죠.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너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추수 지도를 줘야 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환류해서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항목도 네, 중요한 부분들이 막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원칙 보시면은 학교와 교사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교수학습대로 평가가 따로 이게 아니라 이 둘을 일관성 있게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해서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량을 지원하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학생의 인지적인 평가도 하고 정의적인 평가 둘 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자,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핵심 키워드 뽑아볼게요. 자, 자기평가 뽑을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를 하는 이유, 장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학교는 교과 목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성취 기준을 설정해서 네,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우리 성취평가제 교육과정 시간에 학습했었죠? 연관 바로 되시죠? 자,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 이거 뭐죠? 네, 영교육과정. 네, 우리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딱 보면은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평가의 원칙 보실게요. 네, 학교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자, 여기 딱 나오네요. 수행평가 내실화 해서 서술형평가, 논술형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네, 핵심 키워드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 실습이 중시되는 평가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서 어떤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해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핵심 키워드 보시면 평가 도구의 양호도, 다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런 평가 도구의 양호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평가 기준, 척도를 개발했을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왔지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의 주어점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평가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원칙 보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의 원칙입니다. 여긴 좀 당위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정관념, 편견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포용성에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각각의 학습 부진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다 다른 학생들별로 충실하게 그 학생마다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고려해서 특수교과용 도서나 통합교육용 교수 이런 학생에 맞는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문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학교가 종교 과목, 종교할 때 중립학교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한 핵심 키워드 찾기 강의를 하였는데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자, 교육과정 총론, 여기 보물창고다. 교육학에서 논술 출제 핵심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올해의 수험생 여러분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출제의 범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크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부분, 여기에서 특히 교수학습과 평가의 항목을, 평가의 원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